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좀 있으면이 아니라, 오늘, 9월 29일인데요. 오늘 장 끝났으니까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죠. 자, 근데 제가 추석 때 뭐 조금 공부를 할 만한 그런 영상을 하나 좀 만들어 올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만들고 싶어 만든 게 아니라, 제 주변에, 이 공부를 굉장히 그 열정이랄까? 뭐 그런 게 넘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뭐 어제 좀 얘기를 하다가, 뭐 이런 영상을 하나 추석 때, 좀 만들어 올려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제가 조그만 리딩방을 하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 같은 경우는 참 운도 굉장히 좋은 분인 것 같아요. 6월 달에 주식을 시작했다 그래요. 6월 달에 주식을 시작했는데 7월 초에 뭐 제가 하는 그 방에 오셨는데 지금 6월 달이면 주식 투자 시작한 지가 7, 8, 9, 10 뭐 넉 달? 예, 넉 달이 채 안 됐어요. 근데 7월 달부터 시작해서 그 더블 종목을 세 종목을 먹었어요. 더블 종목을 세 종목을 먹었는데 참 아마 전 세계에서 그분밖에 없을 거예요. 전 세계 기록일 것 같은데 뭐 주식 투자 시작한 지 넉 달 만에 더블 종목 3개 먹었다. 이거 뭐 아무나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분이 보면 굉장히 좀 열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뭐 이제 나이가 조금 들었나 하여튼 뭐가 좀 귀찮아지고 막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약속을 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부가 될 겁니다. 자, 이 공부를 제가 옛날에 TV 방송 출연할 때 회원님들한테 이 공부를 시켜드렸는데요. 오전에 화요일, 목요일,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이렇게 해서 화요일, 목요일, 그럼 일주일에 2시간씩을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그걸 한 6개월 넘게 공부를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근데 뭐, 예, 일주일에 영상 하나씩 만들어서 막 이렇게 올려드려도 그렇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텐데, 제가 좀 게으른 탓에, 뭐 최근 들어서 영상을 안 올려드렸는데요. 뭐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제목은 시대의 변화예요. 시대의 변화인데 이게 여러분들 주식 투자 처음이자 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차를 제가 이거를 회원님들하고 공부를 좀 하려고 제가 만든 것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페이지가 뭐 PPT가 186장, 뭐 한 200장 정도 되네요. 자, 이 사물인터넷도 186페이지에 있는데 그 뒤에 내용 쭉 달라붙어 있으니까 뭐 나중에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뭐 토마토 TV 자주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재필 네가 몇 년 동안 그 TV에서 계속 떠들던 거 그 얘기잖아. 그러실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떠들었을까요? 이게 돈이에요, 이게. 이게 돈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일단 개념부터 간략하게 좀 짚어보고, 이게 왜 돈이 되는지, 왜 이런 걸 공부를 하고, 이런 쪽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영상을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런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삼성전자하고 현대건설하고 연봉을 같이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한 종목은 이렇게 갔습니다. 한 종목은 이렇게 떨어졌네요. 자, 그런 영상이 있죠. 아마 그게 주식 투자 인문학 1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개념부터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에 맞는 종목은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움직일 거고, 이런데 맞지 않는 종목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 그건 두 번째 치고라도
시장에서 깨져서 비참해지지 않으려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하셨을 경우에는 아마 굉장히 큰 수익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는 2016년도 1월 달에 다보스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 의장이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한 얘기예요. 201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이분이 한 얘기인데 개념이 뭐냐 하면요. 자, 여기 있죠. 뭐 어떤 분들 보면 뭐 지금 뭐 제가 저 토마토 TV 출연할 때 그때도 보면 뭐 하는 얘기가 그 야인시대라는 프로 옆에 이렇게 글이 막 이렇게 올라가죠. 거기에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5차 산업혁명 시대에 무슨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무식해서 용감했던 거죠. 클라우드 슈밥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제창을 하면서 지금까지 없던 산업들을 다 통칭해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일컫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뭔 놈의 5차 산업혁명 얘기를 그때 하고 있습니까? 그분 같은 경우는 뭐 한 2000, 뭐 한 50년, 40년, 50년 그때쯤에서 오셨나 봐요. 자, 그러니까 이 유튜브 댓글도 또 얘기 빗나가는데 제가 종목들 댓글을 막아놨죠. 그것도 무식하면 용감한 분들, 그분들 때문에 닫아놨습니다. 좀, 이 글이라 그래서 얼굴 안 보인다 그래서 그냥 막 적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자, 이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드 슈밥이라는 분이 제창을 한 건데요. 지금까지 없던 산업들,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4차 산업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보여드렸던 PPT 200장 그 페이지에 목차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만큼의 분량이 되는 겁니다. 자, 이 4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출발합니다. 그 기원이 된 거는 인더스트리 4.0인데요.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제조업의 혁신이에요. 제조업의 혁신인데 원래 독일이 지금 굉장히 제조업 강국이죠. 자, 독일에서는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클라우드 슈밥이 모든 다른 산업들도 다 합쳐갖고 이건 정말 혁명적이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들 제조업의 혁신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까요.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독일에서 한 거는 이런 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2015년이었던가, 2014년이었던가, 하여튼 이 아디다스가 공장이 상해에 있었어요. 이 아디다스가 공장이 상해에 있었는데, 이거를 독일로 이전을 합니다. 이전을 하면서 이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화 했어요. 스마트 팩토리화 했는데, 이 공장에서 원래 그 생산되는 거기에 생산에 참여하던 인원이 상해 공장에서는 600명 정도였습니다. 600명 정도였는데 독일에서 10명이서 그 600명이 일하던 걸 다 합니다. 나머지는 AI하고 로봇들 이런 것들이 다 생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지금 뭐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거죠. 차츰차츰. 그리고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가속도가 될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스마트 공장들이 스마트 팩토리화 돼 간다라면 더 이상 싼 인건비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그런 시대가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산하는 그 신발은요. 자, 사용자가 뭐 그 주문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앱에 들어가서 주문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생산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뭐 한 개에 이렇게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걸 대량 생산하는 거죠. 똑같은 거를 굉장히 많은 숫자를 생산해 내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똑같은 물건들이 쏟아져 나오는 건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여기서 사용자가 주문할 사람이 앱에 들어가서 나는 신발을 이렇게 만들어줘. 야, 나는 색상은 파란색으로 하고 뭐 밑에 밑창 부분들 그쪽은 뭐 노란색으로 하고, 나는 키가 작으니까 굽이 좀 높았으면 좋겠어. 아니면 나는 발목이 약해. 그러니까 발목 보호되는 부분들, 목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이렇게 길게 농구화처럼 그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뭐 이런 주문들,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형태로 주문을 하면요, 이 주문은 AI가 받습니다. AI가 받아서 각 그 공장에 있는 로봇들한테, 야, 이런 주문 들어왔다, 니들 이제 생산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데요. 소비자가 앱에서 주문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신발을 내가 받기까지 시간, 생산이 완료되는 데까지 시간은 5시간이면 된답니다. 앱에 들어가 신발 이렇게 만들어줘. 그럼 5시간 뒤에 내가 주문한 대로 신발이 공장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24시간 내에 이거를 배송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다라 그래요. 내가 오늘 지금 뭐 4시 12분 정도인데요, 오후. 지금 4시 12분에 그런 주문을 했다라면 내일 4시 12분 정도에는 그거를 내 손에 쥘 수 있게 만드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뭐 이런 거는 배송 시스템하고 혁명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당일 배송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이 변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면 이 스마트 팩토리화 하는 그런 기업들 하고요. 또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냥 있는 기업들 경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그때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에디슨이 전구를 처음 발명을 하고 전기라는 거, 그런 걸로 생산 시설에 투입을 했죠. 그때 당시에도 전기라는 거 굉장히 낯선 물건이었어요. 근데 그걸 바로 좀 빨리 이렇게 깨우치고 전기를 사용해서 생산을 하는 사람하고, 전기와 컨베이어 벨트 이런 걸 이용해서 생산하는 사람하고, 그냥 망치로 뭐 뚝딱뚝딱 이렇게 만들어서 생산을 하는 사람들하고 경쟁이 됐겠습니까? 나중에 전부 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런 얘기가 있죠. 인더스트리스트 4.0, 뭐 인더스트리 4.0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현대자동차도 도태될 수 있다. 인더스트리 4.0, 세상을 뒤흔들 위대한 혁신을 주목하라. 이런 글이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을 못하면요, 다 도태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여기서 변화된 것보다 지금 훨씬 더 큰 변화가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어요. 원래 진행이 돼 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돼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옆에 제가 중장비를 하나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이건 캐터필러 거예요. 캐터필러 건데, 이 캐터필러가 만든 이 중장비들 같은 경우는 각 주요 부품에 센서가 다 달려 있습니다. 센서를 다 달아놔서 그 본사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막 이 센서들이 뭐 어디가 좀 이상하면 그 서버로 뭐 이거 이상하다라는 그런 이상 신호를 보내게 돼 있어요. 자, 그 센서가 감지해서 본사에서는 그냥 앉아서 아는 거예요. 야, 뭐 저쪽이 뭐 강원도 태백에 뭐 저기 세워놓은 그 포크레인 그 왼쪽 바퀴가 조금 이상한데, 이거를 다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즉각 이런 부분들을 조치가 가능해요. 자, 이런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기업들하고 그냥 포크레인 하나 만들었으니까 뭐 팔면 끝이지 뭐 그러면서 AS도 막 죽으라고 안 되고 이런 기업들하고,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기업의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것도 이 4차 산업혁명 얘기하다 보면 또 더 말씀드릴 그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세상이 지금 방금 드린 얘기는요. 세상이 그냥 이렇게 변해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라는 거,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좀 더 와닿도록 제가 하나, PPT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때가 60년대, 70년대 서울이라 그래요. 70년대 서울이라는데 뭐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인터넷에서 뭐 70년대 서울 이렇게 검색하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 모습이 중간에 있는 이게 현재 서울이죠. 중간에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변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뭘까요? 자, 건물들이 굉장히 이렇게 멋있게 서 있죠. 그리고 또 뭐 그 안에 어떤 뭐 편의시설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겠죠. 그런데 어떤 뭐 컴퓨터도 이렇게 많이 갖춰져 있을 거고요.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여기서는 안에 들어있는 그런 변화들보다 겉에 보이는 그런 변화가 컸었어요. 그런 변화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전에 삼성전자하고 현대건설 그 차트 보여드렸을 때, 그때 당시에는 90년대 초 이럴 때는 삼성전자보다 현대건설이 못하지가 않았습니다. 못하지가 않았어요. 자, 그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에서, 이런 세상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본 게 건설주들 이런 것들이죠. 자,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뭐 뜯었다가 지었다가 뜯었다가 지었다가 뭐 밀고 새로 짓고 엄청나게 많이 했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트로이카라고, 뭐 트로이카는 원 개념은 세 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얘기하는 거죠. 은행, 증권, 건설, 이 세 업종을 트로이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런 세상이 이렇게 변해 가려다 보니까 많이 뜯어 고쳤어야 되고, 그렇게 됐으니까 건설주가 엄청나게 좋았던 거고요. 그 다음은 이런 세월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은행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컸죠. 뭐 자, 국민들 소득이 늘면서 은행도 예전에 저도 어렴풋이 기억나는데요. 어머니 따라 뭐 그 동네 뭐 저기 은행도 많이 없었어요. 가면 예금을 하면 거기다 통장에다가 거기 앉아 있는 아가씨가 글씨로 뭐 얼마 입금했다 이렇게 써줬던 거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그런 기억도 나는데, 자, 그런 과정에서 은행들이, 각 지점들이 주요, 뭐, 저 시내나 이런데, 목 좋은데, 이런데 은행들이 들어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주들도 굉장히 좋았었죠. 또, 그런 변화도 있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저, 뭐, 정부에서 국민주, 뭐, 이런 것들도 청약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뭐, 포스코, 그때 당시엔 포항제철이었죠. 포항제철, 뭐 한전 이런 것들 기업 공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둘씩 주식이 어떤 거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요. 물론 뭐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빨리 깨신 분이라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를 하시는 걸 봤어요. 어머니 돈 갖고 가서 어머니한테 야, 돈 벌어줄게. 줘봐. 그래갖고 숨겨놓은 돈, 꼬불쳐놓은 돈 좀 줘봐. 그리고 내 따블 만들어줄게. 그랬다가 그거 다 까먹고, 신나게 한동안 시달리는 거, 그런 것도 제가 봤는데요. 국민들이 주식에 눈을 떴죠. 그랬기 때문에 그 시대가 가장 은행주, 증권주, 건설주, 이런 것들이 가장 각광을 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이거는 미래의 모습일 겁니다. 미래의 모습일 건데, 외관상으로도 상당히 좀 많이 바뀌죠. 외관상으로도 많이 바뀌지만 이런 것들이 외관상으로 바뀌는 것보다 안에 내부나 시스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굉장히 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3D 프린터 이런 걸로 건물도 짓는다 그러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지금 아마 건설 같은 경우도 나중에는 로봇이나 뭐 이런 걸로 대체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은 우리 주식 투자에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뭐 이런 걸 갖다 붙였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에 필요한 거는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과정,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가장 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여러분들, PPT 이 장은 그냥 여기서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게, 아주 멋진 섬이 하나 있죠. 이게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인데, 저 뉴욕 동부에 있는 섬이죠. 자, 근데 예전에 이 유럽 사람들이 이 맨하탄이란 섬이요.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뭐 그냥 섬이었겠죠. 이 맨하탄을 원주민들한테 사들인 가격이 우리나라 돈, 지금 뭐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 좀 안 되는 그 정도 상당의 구슬, 구슬하고 뭐 약간의 보석, 이런 거랑 이 섬을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 정도 살라 그러면 맨하탄의 땅 요만큼만 팔아도 그거 사고 남겠죠. 그때 당시까지는 흙 속에 묻혀있는 진주였던 거예요.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곤 합니다. 속출하곤 하는데, 우리 그때 2000년대 초에 뭐 이메일 처음 나오고 그랬을 때, 우리 그런 거 쓰기는 썼잖아요. 처음에, 신기하다 그러면서. 야, 이거 이제 연애편지 쓸 때 어떡하지? 이메일로 이것도 연애편지도 이런 걸로 써야 되겠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농담 삼아서. 그리고 편리하다는 거, 뭐 그런 부분들을 알았고, 그것도 나중에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메일이 처음 나오고, 그러면서 탄생한 기업들이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들이 지금 스타트업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요만한 기업들이죠. 우리 뭐 어떤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이고, 뭐 이거 잡주 뭐 맨날 지금 아직까지도 적자인데, 뭐 이거를, 에이, 나는 싫어. 이러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자기 개인 성향입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코스닥 버블에서 한번 고생을 해봤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경쟁에서 이겨서 제대로 성장을 해 나간다면요. 네이버 주가는 그때 당시 2000년도 초, 그때 당시보다 지금 200배가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뭐 건설주, 은행주 그런 것들 사갖고 그렇게 올라올 것 같습니까? 절대로 못 올라와요. 그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은행을 대체하는 그런 수단으로는, 은행에 있는 예금 뭐 그런 거를 워낙 저금리 상태니까 배당만 받아도 그거보다 크니까 뭐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정말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투자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2000년대 그 IT 버블 생겼을 때 그 컴퓨터에 의한 이런 변화보다 지금 앞으로의 변화가 훨씬 더 큽니다. 앞으로의 변화가 훨씬 더 크다라면 그때보다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존 주가도 그렇고 뭐 지금 팡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 전부 다 20년 전에 주가 보시면, 20년 전에 그때 당시 시대에 보시면 탄생하지도 않았던 기업들도 있어요. 뭐 우버 같은 기업들, 그런 것들 생기지도 않았었죠. 아니, 사람들이 생각도 못하던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의 변화가 그런 기업들을 탄생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그 섹터별로 하나하나, 나중에는 뭐 섹터별로 이거 하나하나 또 공부를 좀 공부할 수 있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요. 제가 게을러서 뭐 굉장히 부지런히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런 약속은 못 드리겠어요. 뭐 하지만 뭐 좀 이게 재미가 있으면 좀 자주 영상을 만들어 올려드릴 거고, 재미가 없으면 조금 뜸하게 영상을 올려드리겠죠.
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그러면 1차, 2차, 3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은 어떤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은 그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오늘 요까지만 할게요. 자, 시대의 변화를 읽는 투자, 이런 제목을 갖다 붙였는데요. 여러분들이 1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이거는 18세기에 있었던 거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만들고, 증기기관에 의한 기계화 혁명이에요. 이 전 시대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디 짐을 나르거나 짐을 어디로 옮기려면 사람이 등짐을 지거나 아니면 소나 말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옮겨야 되고, 또 어디 가려 그러면 귀족들이나 돈 있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마차를 타고 갔죠. 근데 뭐 서민들은 걸어 다녔을 거고요. 이 시대가 오면서 이 생물들이 하던 일, 그러니까 사람이나 뭐 말, 소 이런 애들이 하던 일들, 이런 것들을 기계가 대체하게 됩니다. 기계가 대체하게 되는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저기 뭐 의사협회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반대 많이 하죠. 뭐 원격 진료가 뭐가 문제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격 진료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안 될 것 같죠? 아니요, 됩니다. 이 시대에 저 증기기관 처음에 발명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마차 연합회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영국에. 이 사람들이 뭐 이거 쇳덩어리가 막 굴러다니니까요. 야, 이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이런 거죠. 그러면서 의회를 쳐들어갔어요. 의회를 쳐들어가서 그 의회 의원들한테 굉장히 강한 압력을 집어넣어요. 그 앞에서 맨날 데모하고. 근데 여러분들, 그분들 뜻대로 됐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자, 세상의 변화는 그냥 누구도 거역을 못해요. 그리고 참 그분들이 거기 가서 데모하고 그럴 시간에 재빨리 철도 회사들, 뭐 이런 회사들 주식을 샀다라면 엄청나게 평생 먹고 살 돈을 벌고도 남았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전부 다, 여기저기 전부 다 뭐 철도 투자를 하고 막 그러면서 버블이 생겼죠. 그러면서 다 망하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 시대 때도 깡통을 차고 그랬지만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먼저 알아채야 됩니다. 조금 먼저 알아채고,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지금은 뭐 나중에 구체적인 예는 또, 여기도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간략하게 이 시대의 변화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2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전기죠, 전기. 자, 전기로 뭐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움직이고 그런 것들이었죠. 여기서 이 자동차왕 포드가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춥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을 했어요. 자, 처음에는 이 얘기도 하면 영상이 좀 너무 길어지겠네요. 지금 거의 30분 가까이 다 돼가는데 너무 길면 또 안 보시잖아요. 그쵸? 자, 일단 그 얘기는 다음에 또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 이때 컴퓨터하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혁명이었어요. 이 시대 때 탄생한 회사들이 뭐 네이버, 카카오, 뭐 NC소프트, 넷마블, 웹젠 엄청나게 많죠.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이 시대 때 탄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주식 투자 답이 딱 나왔죠?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왔습니다. 자, 지금은 이런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단계예요. 인정하시죠? 뭐 이거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시대에 맞는 종목, 그런 종목을 찾아서 똘똘한 놈에 투자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이런 것들도 지들끼리도 경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은 승자니까, 살아남았으니까 그 시장의 모든 걸 다 먹고 지금처럼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간에 도태되는 기업들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죠. 뭐 라이코스라는 거 그런 것도 없어졌고, 네이트, 야후, 뭐 그다음 싸이월드도 마찬가지. 싸이월드는 참 아까운 회사인데 뭐 이것도 나중에 또 따로 다시 얘기할 그럴 시간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도태돼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TV 방송 출연할 때 종목 상담을 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야, 이재필이 너 4차 산업혁명이라며. 근데 이 종목은 그런 일을 하는데 이거 왜 안 올라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안타까운 거죠. 자, 뭐 그 타이틀만 그렇게 달았다고 다 뭐 10배씩, 100배씩 그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주식 투자에서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돼요. 연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연관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수익 창출을 해낼 수 있고 미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내가 매수를 했다.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고 이 종목이 잘 커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인가 하는 거, 일단 사기 전에 그 부분을 먼저 뜯어보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뜯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고 난 다음에는 그냥 망치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애를 이렇게 낳으면 애 뭐 안 돌봐줘도 지가 알아서 잘 크나요? 그렇지가 않죠. 때로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때로는 우유도 먹여줘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목욕도 시켜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커가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잘 지켜봐야죠. 그리고 할 수 있도록 뭘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있어서 이 주식 투자를 제가 가끔 사람 사는 거 그런 거하고 비유하곤 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사람 사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을 그냥 샀다라고 그걸로 땡, 끝. 이거 안 되는 거죠. 혹시 이 종목이 뭐 문제가 생기진 않나, 치명적인 어떤 그런 경쟁자가 생기는 건 아닌가, 만약에 경쟁자가 생겼다라면 그 경쟁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추적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자, 오늘은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이런 거 개념 좀 말씀드렸고요. 뭐 더 이상 길어지면 영상을 보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제가 시간이 될 때 이런 영상들은 계속해서 좀 만들어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즐거운 추석 명절 되시고요. 저는 추석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0월 5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